그로볼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미니 시승 행사에 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니 컨트리맨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오늘은 미니 쿠퍼 S 모델입니다. 미니는 이제 앞으로 전동화 모델도 출시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컨트리맨도 그리고 미니 쿠퍼 S 모델도 모두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자, 아쉬운 점은 이제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이 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미니 브랜드의 마지막 내연기관 차량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출시 일정 말씀드리면요, 이미 6월에는 미니 컨트리맨이 출시가 됐었고 지금 이제 7월에는 미니 쿠퍼 S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요, 출력이 조금 낮은 모델인 미니 쿠퍼 C 모델과 함께 이제 5도어 모델도 출시가 되고요.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가솔린 모델은 국내 시장에 먼저 좀 선보였고요. 이제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전기차와 이 내연기관 모델과 디자인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전면부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고 있는 골드 컬러의 몰딩이 덧대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은 이제 빨간색으로 S자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 부분이 이제 네온 컬러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간결한 형태의 미니 엠블럼이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기존의 미니 쿠퍼는 이쪽에 이제 에어덕트가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의 주위를 둘러봤을 때 좀 더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에어덕트가 사라진 부분, 그리고 이 보닛 가운데에 보면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흡입구가 이제 쿠퍼 S 모델에는 있었죠. 그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좀 더 깔끔한 인상, 디자인의 깔끔한 인상을 받게 되고요. 또 휠 위, 휠 아치 주변에 이 몰딩들도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보다 조금 더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간결한 인상을 받게 되죠. 휠 역시 17인치에서 18인치로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행성을 조금 더 개선해주는 효과도 볼 수가 있겠고요. 타이어는 이제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버 3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달리기 정말 좋은 타이어이기도 하죠. 도어 핸들은 전기차는 플러시 타입으로 완전히 이제 차체와 일체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연기관 차량은 전통적인 형태의 이런 도어 핸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리어 램프가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의 폭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가지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는 상당히 좀 다양한 색상의 미니 쿠퍼 S 모델들이 지금 시승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레이 컬러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좀 하고 있고요. 레드 컬러의 차량은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 컬러는 전통적인 미니 색상들로 많이 보던 차량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4세대 미니의 가장 예쁜 색깔은 바로 이 색깔입니다. 정말 맑은 바다의 색깔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컬러가 가장 메인 컬러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차량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엔진은 2.0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이제 미니 쿠퍼는 1.5 엔진이 기존에는 있었습니다만 1.5 엔진이 완전히 다 사라졌고요. 모두 2.0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세팅을 달리하면서 출력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출시될 모델은 조금 출력이 낮은 엔진이기도 하겠지만 배기량 같은 모델이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이런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우산이 있는데 지금 뒤쪽 길이가 좀 거의 딱 맞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당연히 적재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3도어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적재 공간의 여유를 찾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컨트리맨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좀 더 컴팩트하고 미니다운 모습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3도어가 적당하겠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고 있고요. 2열 시트도 6대4 분할 방식으로 이제 접어서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역시 자주 계속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미니다운 모습, 그리고 20 대화면에 원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 자동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이 원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 원형 디스플레이도 인상적이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 더 개인적으로는 멋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바뀐 혼 디자인과 함께 굉장히 뭔가 덩어리감이 있는 이런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골드 컬러들이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실내 시트도 두 가지 컬러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약간 베이지 톤과 완전히 블랙 컬러, 이 두 가지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시트에다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트림이 이제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안마 기능들도 적용된 이 시트, 당연히 통풍 시트 기능들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렇게 소재의 질감입니다. 패브릭 소재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됐는데 모두 다 재생 가능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가죽 역시 재생 가능한 이 가죽 소재,
인조가죽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조가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직접 아마 이 만져보시고 경험해 보신다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몸을 잘 잡아주는 이러한 소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미니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얘기를 이어가면요, 이렇게 패브릭 소재들이 좀 거친 느낌을 받긴 하지만 실내의 고급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니가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기는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이번 세대 4세대 모델에서는 완전히 좀 개선을 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고는 아주 또렷한 화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한 이 최초로,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적용된 원형 디스플레이는요, 측면으로 보시면 정말 얇습니다. 채 한마디 두께가 안 되는 정말 이러한 두께를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사실 그 운전을 하고 이것까지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좀 자주 보게 됐었는데, 어수선한 이 메뉴 구성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각형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구성에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원형 디스플레이의 이 메뉴 구성들을 보다 보면 조금 어수선하다 라는 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공유장치 버튼들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드는 이제 익스피리언스 모드인데요. 익스피리언스 모드로 활성화하게 되면은 고카트 모드, 네, 이런 우럭찬 소리가 나오면서 고카트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주행할 때 조금은 더 사운드가 강조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코어 모드, 그 다음에 그린 모드. 그린 모드는 연비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다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모드에서는 지금 이 시승 차량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은 강아지 사진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네요. 아래쪽에 이 토글의 구성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구성,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성은 클래식 미니의 이러한 오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냉각 기능을 위한 이러한 홈들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수납 공간, 팔걸이에는 따로 수납 공간 없습니다.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요. 작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을 잘 마련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자,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 당연히 좁습니다. 3도어 모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제가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네, 그래도 뭐 170인 저한테 뒤쪽에 완전히 무릎이 닿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이 뒤쪽이 이렇게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무릎이 닿더라도 딱딱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푹신하게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좁아져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루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두 개로 분할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믹 루프 하나로 연결된 열리지 않는 루프고요. 내연기관 모델은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위쪽에 글라스도 모두 다 이게 뒤쪽으로 열 수 있는 이러한 루프 글라스가 마련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기차 모델보다 조금 실내 환기를 시킬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열 쪽에 있는 글라스의 크기도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뭐 답답하다는 느낌도 그렇게 크게 들진 않습니다. 물론 이 시트 자체가 일체형으로, 헤드레스트 일체형 구성이기 때문에 전면의 시야를 좀 가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간격이라든가 전체적인 이 실내 구성 자체가 굉장히 밝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느낌은 좀 크게 받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미니 쿠퍼 S 모델, 가솔린 모델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을 탑재한 미니 쿠퍼의 주행 성능 알아볼 텐데요. 일단 지금 중미산의 와인딩 코스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 세대 모델과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기존의 미니 하면은 굉장히 좀 하드한 세팅에 이렇게 고카트 필링이 가득한 이런 차량들을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4세대 미니,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더욱더 기존 모델보다 대중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내연기관 모델이 아쉽게도 이제 없어질, 단종될 예정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은 좀 간소화됐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지만, 기존 모델보다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무게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출력을 늘리고, 또 기존 모델보다 이제 차량의 전폭이라든지 전고도 높아지고요. 차량의 폭도도 넓어지고, 차량의 길이도 한 1cm긴 하지만 조금 더 길어지면서, 거기다가 타이어도 17인치에서 18인치로 이 인치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 주행성이 전혀 기존 모델보다 뭐 더 약해졌다, 퇴색됐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워진 이런 미니 쿠퍼의 느낌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렇게 통통 튀는 듯한 강력하게 노면을 붙잡고 달리는 이러한 미니의 모습, 이런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니는 재미있는 차량이고요. 특히나 쿠퍼 S 모델은 이제 뭐 부족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전반적인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행 모드를 고카트 모드로 바꿔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노멀 주행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코어 모드보다 이 RPM 회전수를 조금 더 높게 사용하고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조금은 더 무겁게 가져가는 특징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 코어 모드와 그렇게 엄청나게 극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미니는 이제 JCW 모델까지 가야지 이제 큰 차이가 느껴질 만큼 동력 성능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 좀 맞춰진 이러한 주행 질감이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미니 쿠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런 담력도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좀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니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미니를 운전하는 많은 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이 귀여운 외모와 이런 스타일 때문에 미니를 선택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드한 이런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조향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일상주행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세대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를 전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겠지만 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한 이런 모델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엔진 출력도 소폭 높아졌죠. 거기다가 뭐 토크라든지 최고 속도도 오히려 한 10km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차량의 크기를 키우고 엔진 출력을 높이고 서스펜션의 조향 감각, 이런 것들을 좀 손보면서 승차감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요.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정숙성입니다. 미니는 절대 조용한 차량은 아니었죠. 특히나 쿠퍼 S 모델을 이제 주행하면서는 항상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좀 시끄럽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긴 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또 타는 게 미니라는 차량을 운전할 때의 마음가짐,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뭐 표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량도 전반적으로 조용해지고요. 이게 타이어 인치업을 하면서 오히려 승차감이 조금은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뭐 진동이 조금 더 운전자에게 크게 전달되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쿠퍼 S 모델의 이런 3도어 모델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일상에서 주행할 수 있는 좀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승 전에는 당연히 뭐 전기차가 동력 성능 면에 있어서라든지 뭐 무게중심고 그리고 주행성에 있어서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솔린 모델은 사실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냥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이라는 것에 좀 의의를 두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아직은 내연기관도 충분히, 오히려 좀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가솔린 모델이 지금 더 편하게 몰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도 중요하겠죠. 지금 단일 트림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4,810만원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한 130만원, 14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지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의 변화, 뭐 실내 공간 편의 기능의 변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주행 질감이라든지 승차감,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개선,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좀 회자로운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인상폭은 최소화하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니 쿠퍼 S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좀 더 폭발적인 뭐 가속력이라든지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좀 더 주행 특성은 오히려 이 전기차 미니 일렉트릭, 하반기에 출시될 미니 일렉트릭이 좀 더 큰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이 제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미니 쿠퍼 S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구동 모델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좀 창출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미니의 지금 이런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은 월 49,000원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해야 이 모든 기능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승 행사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뭐 게임 콘솔 기능이라든지 OTT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야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월 구독료를 내지 않더라도 페로즘 미니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 자체가 아직은 이 원형 디스플레이가 뭐 좋은 해상도 그리고 이 터치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처음 시작하는 디스플레이 형태, 그 다음에 UI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적응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